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이번 주 FOMC 회의가 열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지난주 정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잘 갔잖아요. 이러면서 나도 제약바이오 좀 골라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올라타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하나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아까 저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장이 불장이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동참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여건은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이번 주에 아마 미국도 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 제약바이오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선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1조 원 이상의 좀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텍들 위주로 신고가를 거의 다 한 번씩은 달성을 맞아요. 했었었고요. 신고가를 달성하고 약간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기술 이전 계약이나 빅딜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통 특정 섹터에서 대장 기업이 잘해주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그 따라가죠. 기대감을 많이 받게 따라가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제형의 승인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훈풍을 불었던 것도 한몫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정책적인 부분 말씀을 네네네. 주셨잖아요.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오가 약간 소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K-바이오 토론회가 네, 그렇죠. 열리면서 또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약간은 관심을 받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코스피 위주로 좀 정부 정책이 네, 많이 그렇죠. 마련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이제 사실이죠. 다만 이제 코스닥을 올려야 될 때는 바이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나쁘지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올랐잖아요. 네. 미국 쪽은 어때요? 미국 쪽 제약 바이오는? 미국 쪽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오 ETF인 네. 라부, 뭐 XBI의 3배가 이제 라부고 XBI가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텍 ETF인데요. 그 ETF들도 최근 반등세가 꽤나 좋습니다. 라부도 한 달간 뭐 3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바이오텍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반등을 한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2분기 신규 편입된 기업들을 네네. 미국은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13F에 미국의 대형 펀드들이. 그쵸, 네. 근데 그때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요. 1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었어요. 예,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3, 4위 정도의 또 템퍼스 AI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기업들도 미국의 펀드들도 기관들도 지금 바이오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13F의 그 뭐 대형 투자은행들이나 기관들이 산 목록을 보면은 바이오가 조금씩 제약바이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늘리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네. 좋네요. 결국에는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잘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께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 우리 시장에서도 좀 잘 가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뭐 큰 상황에서, 큰 여건상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달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정책. 네. 근데 뭐 제약바이오는 관심이 없나? 이 정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9월 초에 말씀해 주신 그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삼성바이오 쪽에서도 관계자들이 있었고 뭐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대표들도 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거? 어떤 지원 방안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CDMO, 바이오시밀러.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수출액의 그쵸. 대부분을 큰 차지하고 몫을 있는 차지하니까, 게 예. CDMO와 바이오시밀러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조 기반의 기업들보다는 뭐 바이오텍을 네네. 선호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바이오시밀러와 CDMO가 완전 메인이고요. 파이가 아직까지는. 크죠. 네. 그럼요. 그리고 대형 기업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개발 기간이나 신약 개발을 위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네. 그건 그냥 바이오텍 전체에 그쵸, 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이번 정부가 AI를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근데 바이오 얘기를 할 때도 AI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아. 그래서 AI나 오가노이드 같이 FDA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동물 실험 대체법의 필수적인 것들, 오가노이드와 AI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CDMO나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큼 네. 바이오시밀러나 CDMO는 아실 거고 오가노 AI 어쨌든 지금 정부가 모든 산업에 AI를 복합시키겠다, 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AI나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가노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뭐 뉴스를 뭐 챙겨보긴 했지만 오가노이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그냥 줄기세포나 환자 유래 세포를 이용해서 네. 3D를 배양해서 실제 장기랑 유사한 미니 장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장기는 아니고 완전 미니 장기인 거죠. 이걸로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전임상 단계를 해라라고 권고가 FDA에서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체법을 더더욱 추진하고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네.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절약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FDA가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네요.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대체법을 조금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번에 좀 강하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통적인 동물 모델이 아니라 네. 사람 조직이나 사람의 장기랑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랑 더 비슷한 데이터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약에 관련해서 실험을 할 때 동물 쥐 실험에서 실험, 뭐 네, 맞습니다. 원숭이나 쥐 뭐 이런 네. 동물에게 실험을 하고 나서 그게 사람의 네, 인체에 맞습니다. 반응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데 오가노이드는 동물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장기를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미니 장기를 거기에 테스트를 하는 만들어서 거죠. 거기다 테스트를 하는 네. 거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FDA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동물 실험은 계속 가져갈 거고 동물 실험이 필수적인 질환군들도 존재할 거예요. 다만 그쵸? 몇몇 질환군들에 한해서 분명히 대체법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도 최근 수혜를 받고 있고 AI를 활용한 그런 모델링 이런 것들과 오가노이드, 장기칩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잘 나온다면 이걸로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승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시간도 단축시켜줄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죠. 뭐 요즘에 저도 뭐 들은 말이지만 동물 실험 이런 것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동물을 사는 것도 비용이 엄청나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약간 윤리적인 그쵸. 문제들도 네. 막 비글이나 원숭이 실험을 그쵸, 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 이야기 맞아요. 이런 것들도 좀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아까 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미국의 빅파마들도 이런 추세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대체법으로 더 편하겠다 싶은 부분들은 같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오가노이드 그러면 시장이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네. 뭐 앞으로 성장성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30억 달러 정도라고 30억 달러? 하고요. 그리고 2031년 정도 기준으로 15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산업군이 많지 않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오가노이드나 AI 이런 분야가 둘 다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만큼 충분히 이 분야는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고 네. 오가노이드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오가노이드를 만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바이오직스도 최근에 오가노이드 쪽에 한다고 진출을 이야기 했거든요.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CDMO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CRO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도 요즘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오가노이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진출하겠다라고 했고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나? 아직 이거에 대한 테마나 이 분류는 잘 안 돼 있는 거 모르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어요. 네. 토모큐브랑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토모큐브랑 로킷 헬스케어. 네.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오가노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가노이드를 뭐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홀로토모그래피를 사용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없이 현미경을 통해서 3차원 고해상도로 분석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독성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걸 할 때 이미지를 영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토모큐브의 장비인 거죠. 그래서 토모큐브가 더불어서 이제 AI를 활용한 기술도 구현이 되어 있기에 그런 것들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그걸 그쵸. 분석해야 뭐 그 그쵸, 데이터를 그쵸. 적용을 어떻게 할 거 건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토모큐브인 것이고 로켓 헬스케어는요. AI를 활용해서 초개인화 장기 재생 기술. 네네. 장기 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당뇨발 치료 아니면 피부 재생. 요즘에는 피부랑 연골이 완전 메인인데요. 네네. 그런 재생 첨단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매출도 나오고 있고 2분기에 거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 그냥 0원 정도로 찍히면서 거의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고 토모큐브도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오가노이드 쪽 아니면 분석, 싱글셀 쪽, AI 쪽이 요즘 흑자 전환을 하는 사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도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의 인공 피부 오가노이드로 이제 제약사랑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최근 오가노이드 진출을 밝혔는데 네네. 삼성바이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 확장을 위해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 그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CRO나 스크리닝 서비스를 먼저 진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모큐브랑 로킷 헬스케어. 그러니까 토모큐브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걸 분석하는 장비를 네,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데가 토모큐브고 로킷 헬스케어는 플랫폼을 만드는 네, 거고. 재생, 인공 피부나 연골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여기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인 거죠. 오가노이드 아예 만드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토모큐브는 그거를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네, 거고.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걸 네.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3반은 그렇군요. 이러니까 최근에 이런 관련된 종목 저도 지금 차트를 막 찾아봤는데 되게 좋죠. 좋더라고요. 주가가. 맞습니다. 예.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주가가 좀 많이 근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토모큐브는 장기적으로 보기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가 오가노이드뿐 아니라 요즘 유리기판 쪽으로 되게 그러니까 관심을 이게 많이 받고 있어요. 반도체랑도 엮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비바이오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쪽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세 군데랑도 이미 수주 계약이 거의 돼가고 있으면서 추가 태핑도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만 하면은 약간 오래 걸릴 수 그쵸. 있겠는데 그리고 약간 또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불안감도 약간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워낙 출렁출렁거리니까. 그렇죠. 근데 비바이오도 매출이 조금씩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파크 시스템즈와 좀 예.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유리기판 쪽 네.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토모큐브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토모큐브가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에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저도 토모큐브 이렇게 둘 다 엮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쨌든 우리나라 탑 티어의 기업도 그렇죠.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확실히 대세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오가노이드 쪽 시청자분들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쪽도 제약바이오 한 축으로 잘 살펴보세요. 뭐 비만 치료제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오가노이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또
이외에 아까 이 대통령 간담회를 할 때 뭐 이런 신사업 쪽에도 많은 지원이 있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그럼 CDMO나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어떤 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을 기업 어디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시밀러는 신약 개발 기간 자체를 좀 단축시켜주는 네, 신약 빠르게 개발 좀, 그렇죠. 네. 개발 자체를 좀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얘기를 해줬고요. CDMO도 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이미 CDMO 쪽은 제가 알기로 땅이나 뭐 이런 부지 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준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CDMO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또 CDMO 기업으로 약간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네, 있는데요. 그쵸. 미국에 있는 빅파마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 협상권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나중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공장을 인수하면서 매출도 거의 같이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 성장폭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쪽은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곧 이제 또 인적 분할로 분할하죠. 예, 상장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쪽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만 4종 품목 출시, 거기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유럽 쪽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통제가 되어서 시밀러를 출시할 때 거의 매출로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셀트리온은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제는 셀트리온도 합병 이후 그런 뭐 합병으로 인한 비용이나 뭐 그런 리스크는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실적이 성장한다면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그쵸. 네.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셀트리온 오래전부터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말씀해주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 지원을 압박하고 해주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셀트리온이 그런 거에 반응을 못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죠? 예. 그런 게 한번 언젠가는 좀 반영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예.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었고 바이오시밀러 쪽 출시도 계속해서 잘 그쵸.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안 터져서 좀 맞습니다.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한 번 오겠죠. 네. 네, 그걸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달에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회도 많고 네. 여기에서 좀 살펴볼 만한 학회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내일 유럽 당뇨 그쵸, 학회가 개최가 되죠. 그리고 내일 또 알테오젠 IR도 진행이 될 아. 예정입니다. 23일 알테오젠 키트루다 SC의 승인을 앞두고 개최가 되는 IR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거라고 내일 어떤 얘기 나올지 많이 관심 갈 생각을 거예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AACR ENA, 보로노이가 참여를 하는 AACR ENA부터 3대 암학회인 에스모 유럽 종양 학회도 개최가 되고요. 11월에는 이제 월드 ADC부터 좀 다양한 학회들이 정말 많이 개최가 됩니다. 12월에도 뭐 혈액암 학회, 애쉬, 유방암 학회 등등 이제 9월부터는 학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8월은 학회가 부재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소 이제 반등을 하려다가 학회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없어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그쵸. 보였다라고 네네. 한다면 9월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많이들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또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은 뭘까요?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좀 되게 오랫동안 이미 바이오에 약간 반영이 된 됐나요? 느낌이에요. 이제는 기술 이전 계약이나 좀 큰 이슈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형 기업들,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살짝씩 조정을 받는 이유가 네.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빅딜이 최근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23일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이 좋은 딜이나 이슈를 발표해 준다면 네. 그때부터는 바이오 대세장이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또 반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바이오, 뭐 지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래요? 해주시는 것처럼 반바지. 조방원 다음에는 네, 이제 반바지가 반도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좋은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 네.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알테오젠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관심이 확 또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실망스러우면 또 약간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알테오젠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음 주에 결과 어떻게 될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슈 있으면 작가님이 잘 팔로우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작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